안녕하세요. 7회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회차는 앞서 6회차에 이어서 몰농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회차의 학습 목표는 우리 원하는 몰 농도의 용액을 제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를 자유자재롭게 변환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번 7회차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의 진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화학을 전공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화학 관련 실험실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용액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실험실에 가면 조교라고 있거든요. 선배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딱 여러분들한테 딱 말해요. 1몰농도 용액을 1몰농도의 염산을 만들어 보게나. 이러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다음에 바로 0.1몰 농도로 물켜서 또 만들어 봐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만들어야 돼요, 바로. 진짜 바로바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0.1몰, 0.1몰, 0.01몰, 0.001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반응을 시켜보는 거예요. HCl이라고 한다면 NaOH를 넣어가면서, 그래서 각 농도가 다를 때 어떻게 반응이 변하는가, 어떻게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런 걸 이렇게 관찰해 보는 게 화학 실험실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농도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테니까 이렇게 농도를 자유자재로 물킬 수도 있어야 되고 진하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은 사실 가장 화학 실험실 화학 실험을 하는 직장에 간다면, 아니면은 그런 연구를 하게 된다면 진짜 알파이자 오메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될 거예요. 사설이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수업 목표인 그 원하는 몰농도의 용액을 한번 제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몰농도가 몇 몰농도냐 하면은 0.1몰의 NaOH가 뭐였죠? 수산화나트륨이었어요. 이렇게 0.1몰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어 보는 게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이 그림 보이나요? 이런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이 그림은 이 0.1몰 NaOH 수용액을 만든 것에 관련된 그림이에요. 간단히 좀 보자면,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이 0.1몰이잖아요. 그래서 0.1몰 우리 몰농도 정의 기억나요? 몰농도는 용질의 몰수, 그걸 용액의 부피로 나눈 거. 그래서 리터분의 몰이었죠. 그래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가 바로 몰농도다 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러면 0.1 몰농도를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근데 우리 요 부피 플러스크가 1리터짜리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용액의 부피도 무조건 1리터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뭐만 맞춰주면 되죠? 용질의 몰수를 0.1몰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용질의 몰수를 0.1몰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해야지 이제 0.1몰 NaOH 수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수산화나트륨 NaOH의 분자량은 NaOH의 분자량이라고 쓰면 안 되죠. 분자량이 아니라 화학식량. 왜 NaOH 분자량으로 쓰면 안 됐었죠? Na가 우리 금속이니까 NaOH는 분자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얘 화학식량은 40이었어요. 그러면 0.1몰 우리 그 몰수는 화학식량 분의 질량이었죠. 근데 화학식량이 40g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0.1몰이에요. 그럼 NaOH는 4g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NaOH를 4g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0.1몰 농도의 NaOH 수용액을 만들려면 수산화나트륨 4g 쓰고, 그리고 요 1리터의 물을 넣어주면은 딱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NaOH가 아니라 포도당이면 어떨까요? 포도당은 이 그 화학식량이 180이거든요. 그럼 몰질량은 180g/몰이 되겠고, 그러면 0.1몰 농도,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0.1몰 농도 만들고 싶은데 1리터 고정돼 있으니까, 그럼 포도당
그거 같은 경우는 0.1 몰수로 만들고 싶으면 그러면 여기가 180이 될 테고 그러면 0.1 만들려면 몇 그램 필요하죠? 네, 18g 필요하겠죠. 어렵지 않죠? NaCl도 NaCl의 분자량만 이제 화학식량을 알면 이거 58.5라고 우리 주어졌다면 그럼 여기 0.1 몰수 만들고 싶으니까 분모가 58.5g/몰이고 그러면 당연 여기는 0.1이 돼야 되니까 5.85g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0.1몰 농도를 만들 때 필요 질량을 잘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우리 질량을 이 무게에다가 저울, 그쵸? 전자저울에다가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비커에다가 넣어서 물을 넣어서 증류수를 넣어서 녹일 수 있겠죠. 선생님은 그냥 증류수라고 따로 말 안 하고 물이라고 할게요. 이 선생님이 말하는 물은 항상 증류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비커에다가 수산나트륨 넣고 그리고 물을 한 반컵 정도 넣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요걸 이제 우리가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거든요. 이런 실험 장비 이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플라스크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녹였던 그 NaOH 용액에 담겨져 있는 비커 요거 이렇게 줄줄줄줄줄 흘려줘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을 거예요. 용액 넣기. 그리고 여기 이 비커에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산화나트륨 다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남아 있는 NaOH 용액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증류수로 싹싹 씻고 그거를 다시 여기다가 투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비커 속에 이제 더 이상 깔끔하게 한다면 비커 속에 NaOH는 남아있지 않겠죠. 만약에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비커에 NaOH가 좀 남아있겠죠. 남아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 0.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만들고 싶은 건데 0.1몰보다 농도가 더 낮을 수 있겠죠. 왜? NaOH 4g이 아니라 3. 몇 그램 이렇게 손실이 돼서 3. 몇 g이 들어간다면 0.1몰이 아니라 더 작은 몰수가 들어가게 되겠고 그럼 0.1몰이 아니라 0.0 몇 몰농도 이런 식으로 좀 작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안 하면 0.1몰보다 낮은 농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증류수로 비커를 닦고 그 닦은 물을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넣어준 다음에 막 섞고 흔들고 이러면서 여기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용액의 부피 1리터로 맞춰줘야 되는 거였죠. 그래야지 몰농도가 0.1몰 농도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부피 플라스크의 표시선 여기까지가 1리터거든요. 증류수로 줄줄줄줄줄 넣어준 다음에 요렇게 요만큼의 용액을 만들게 되는데 이 용액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0.1몰 농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0.1몰 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0.1몰 농도를 만들면 바로 0.01몰 농도로 물 켜서 만들어 봐라 라고 시킨다고. 그랬을 때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 용액이 우리가 0.1몰을 0.01몰로 물 킬 때 그러면 물을 넣어야 되겠죠. 물 켜야 되니까 진한 걸 물 켜고 연하게 하고 싶다면 물을 더 넣으면 돼요. 근데 물을 넣기 전이랑 물 넣기 후랑 과연 그 안에 들어있는 NaOH의 몰수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왜 안 변하냐 하면은 우리가 넣어준 건 물밖에 없으니까 물론 물 분자의 개수는 달라질지 몰라도 NaOH 용질의 개수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을 넣어준 역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물 섞기 전 용질의 몰수랑 물 섞은 후 용질의 몰수는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식을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식을 풀어주냐면 그 몰수 어떻게 구하죠? 몰농도에다가 부피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왔었죠. 그래서 0.1몰 우리 0.1몰 여기 나왔었잖아요. 0.1몰 그리고 그거는 물 섞은 후의 몰수랑 당연히 같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0.01몰로 몰농도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부피를 X리터라고 둔다면 그랬을 때 그 몰수는 0.1몰이 나와야 하니까 이런 식의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0.01 몰롱도 이렇게 넘겨주면은 x는 1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리터가 되도록 물을 더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 지금 처음에 1리터였잖아요. 1리터였는데 10리터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몇 리터 더 넣어야 되죠? 플러스 9리터. 9리터의 물을 첨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실수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여기까지 다 잘 구했어요. 10리터라고 구해놓고 물을 10리터 가한다. 물을 10리터 가면 어떻게 돼요? 11리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않게. 그래서 9리터의 물을 첨가한다라는 거. 이런 거 잊지 않고 잘 하면 이제 0.1몰 농도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거에 더해서 0.01몰 농도의 용액도 이렇게 쉽게 물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어떤 용액, 그러니까 원하는 몰 농도의 용액을 제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목표 달성한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요건 됐고, 그럼 두 번째, 퍼센트 농도와 물 농도를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두 번째 우리 학습 목표예요. 이런 걸 왜 나오냐 하면은 이제 가끔씩 뭐 식초 같은 거 사면은 뭐 몇 퍼센트 뭐 아세트산 첨가 이런 식으로 그 식품 그 안에 내용 보면 식품 구성표? 이 식품에 어떤 구성물이 들어가 있는지 그 표가 항상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몇 퍼센트의 아세트산 첨가. 근데 우리가 실험실에서 사용할 때는 전에도 말했지만 퍼센트 농도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N2, H2, 뭐 NH3 뭐 이런 식의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가스 이런 거 할 때 우리 요 앞에 개수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1개, 3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개수라든지 개수라든지 아니면 몰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는 걸 계산했었는데, 그러니까 질량비가 아니라 질량비가 아니라 항상 몰수비로 계산했는데 퍼센트 농도는 그램에 관련된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쓰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 몰 농도를 쓰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품에는 퍼센트 농도라고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써먹으려면 몰 농도로 꼭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잡다한 얘기는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꿔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그 두 번째 학습 목표의 원인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변환을 해볼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뭐 문자로 나오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그냥 문자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A 수용액의 몰 농도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환하면 될까? 이 A%를 몰 농도로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나와야 되는 건 A의 화학식량과 수용액의 밀도, 이런 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꿔봐라 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푸냐면 우리 몰 농도 정의 기억하고 있어요? 몰 농도의 정의 뭐였죠? 용액의 부피, 그때 용액 부피는 뭐다? 리터였었죠. 밀리리터 아니고. 그게 용질의 몰수니까 당연히 몰이겠고, 요거였었잖아요. 그게 몇이 될까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용액의 부피를 그냥 임의로 1리터라고 할게요. 우리 아까 이거 실험할 때도 그 용액의 부피를 1리터로 고정한 요 부피 플라스크를 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도 그냥 용액의 부피를 1리터라고 고정해 놓을게요. 1리터는 1000ml 용액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수용액의 밀도는 d/ml니까 수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되죠? 요거 2개 곱하면 되죠. 수용액의 질량은 수용액의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부피가 1000ml였고 밀도는 d였으니까 1000dg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d/ml고 밀도가, 부피는 1000ml일 테니까 ml 약분되면 1000dg만 남겠죠. 수용액의 질량은 1000dg이에요. 그런데 우리 용질의 몰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건 1리터고, 용질의 몰수는 우리 몰수 어떻게 구했었죠? 용질의 질량분의 분자량, 아니면 뭐 화학식량, 요거 했었죠. 그러면 용질의 질량, 요건 아직 모르는데 분자량, 화학식량 뭐였죠? X죠. 그쵸? 그럼 이제 용질의 질량만 구하면 되네요. 용질의 질량 어떻게 구할까요? 용질의 질량. 용질의 질량은 이런 거 있었죠. 용액의 질량 곱하기 퍼센트 농도. 우리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뭐였어요? 용액에서 용질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용액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고, 그 차지한 만큼을 곱하면 용질의 질량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퍼센트 농도였잖아요. 뭐 이렇게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 분의 용질 질량이었으니까 요거 이렇게 넘겨준 거죠. 그럼 용질 질량이 나오죠. 우리 용액의 질량 아까 뭐였죠? 1000D g이었고, 퍼센트 농도는 A%죠. A%라는 건 100분의 A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퍼센트를 이렇게 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0 2개 싹 사라지면은 10DA g이 되겠네요. 좀 보기 좋게 10AD g. 면 되겠죠. 그럼 다 나왔죠. 우리 용액의 부피는 1리터고 용질의 질량은 10AD g이고 화학식량은 몇? X g/몰이죠. 그게 1리터가 있다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한 거죠. 1리터는 그냥 1일 테니까 그램 나눠지고 몰수 위로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10AD분의 X 몰 퍼 리터, 요거는 몰이었죠. 그래서 10AD분의 X 몰 농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공식을 외워두기도 해요. X%이고 화학식량이 X고 D g/ml의 수용액의 밀도를 가진다 라고 했을 때 몰농도는 X분의 10AD라고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절대 외우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방식, 처음에 1000ml로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 수용액의 질량을 구하고, 용액의 질량을 구하고, 거기에서 퍼센트 농도 곱해서 용질의 질량을 나오게 하고, 그 용질의 질량이 나오면 몰수 구할 수 있죠.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을 나누면 용질의 질량이 나오고, 그리고 용액의 부피는 1리터라고 했으니까 더 뭐 해줄 필요 없고, 그러면 그거의 값이 바로 몰농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방식을 잘 기억해 두면 나머지 방식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 또 문제가, 이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수치가 나왔을 때 몰농도로 바꾸는 거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36.5%의 염산이 있고, 그 염산의 HCl이죠. 염산의 분자량은 36.5고 밀도는 1.25g/ml라고 했네요. 뭐 공식을 굳이 쓴다면 10 곱하기 36.5 곱하기 1.25 분의 36.5 해서 12.5의 몰농도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면 근데 쉽긴 한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선생님이 밀도를 뭐 밀리터가 아니라 리터 단위로 바꿔서 뭐 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막 머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방금 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하면서 몰농도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용액이 선생님이 아까 했었죠? 1000ml, 1리터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밀도가 1.25g/ml니까 그럼 용액은 몇 g 있을까요? 여기 1000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255g의 용액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1000ml에는 1250g의 용액이 있고, 그 중에 100분의 36.5, 36.5%만큼 용질이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용질의 질량이 될 테고, 거기에 36.5가 HCl의 분자량이니까
그거의 몰질량인 36.5g/몰을 나눠주면 그러면 요거는 바로 용질의 몰수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1리터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몰농도가 되겠죠. 그쵸? 요거 해주면 36.5, 36.5 이렇게 약분이 될 테고 0 2개, 0 2개 해서 12.5가 되겠죠. 그리고 그람 없어지고 몰수 분모 있으니까 올라가면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12.5 몰이 될 테고 거기에 1리터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12.5 몰농도 구할 수 있겠죠. 아까 나온 거랑 똑같은 값이죠. 네, 이런 식으로 몰농도를 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얼마든지 변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예제인데, 아까 전 위랑은 똑같아요. 똑같이, 이런 36.5%의 HCl, 밀도도 똑같죠? 1.25g/ml.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막 마음대로 1000ml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20ml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걔를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채워서 물 켰다 라고 나왔죠. 이번에는 두 가지가 복합된 거예요.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물어보고, 두 번째로 물 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물어본 건데, 이것도 그냥 뭐 그렇게 풀이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첫 번째 했던 것처럼 몰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몰농도는 뭐였죠?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였었죠. 그때 부피는 항상 리터고 몰수는 몰수, 그리고 몰농도는 라지 m이라고 써주기로 했었죠. 근데 우리 용액의 부피가 몇이라, 처음에는 20ml였는데 최종적으로는 250ml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용액의 부피, 최종 용질의 몰수, 최종 몰농도. 물 켰을 때 그 가장 마지막에 나온 몰농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용액의 부피는 250ml였죠. 250ml 그대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리터로 바꿔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250ml니까 0.25L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용질의 몰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최종 용질 몰수인데, 이 최종 용질 몰수라고 썼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물 켰을 때 뭐라고 했었죠? 희석 전후의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최종 용질의 몰수나 그리고 그 전에 용질의 몰수나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만 넣어줬으니까 용질은 전혀 변한 게 없어야 되겠죠. 용질의 개수는 변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최종 용질의 몰수는 그냥 용질의 몰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물 키기 전에 용질의 몰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용질의 몰수, 물 키기 전에 용질의 몰수, 요거 계산할 수 있죠. 요거 어떻게 계산하더라?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화학식량으로 우리 나눠주면 됐었죠. 그쵸? 근데 용질의 질량, 요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죠? 다만 용질의 화학식량은 알죠? 몇이죠? 36.5라고 이렇게 알려졌었죠. 36.5g/몰이고, 근데 용질의 질량은 얘는 어떻게 구하더라? 용액 질량 곱하기 퍼센트 농도인 36.5 해주면은 용질의 질량이 나왔었죠. 용액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용질이, 그게 바로 용질의 질량이 되고, 호흡의 요거니까 용액의 질량 어떻게 구해줬었죠? 용액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였죠? 요거 해주면 되죠? 용액의 부피 몇이었죠? 20ml 곱하기 밀도 몇? 1.25g/ml. 요거 해주면 용액의 질량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100분의 36.5를 해주면 그게 바로 용질의 질량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밀리터 약분되고, 그리고 좀 계산을 해주면은 요 20, 100 약분해서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5분의 1.25g 곱하기 36.5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일부러 남겨둔 이유는
여기 집어넣으면 약분이 손쉽게 되니까예요. 36.5, 36.5 없어지고 그람 없어지죠. 그쵸? 그러면 몰수 이렇게 올라가면 분 자로 갈 테니까 하면은 5분의 1.25 몰이네요. 그쵸? 이만큼이 섞기 전, 여기 섞기 전일 때 몰수고, 그리고 거기에 아무리 물을 들이밀어 봤자 용질의 개수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최종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요거 분수니까 소수점으로 바꿔주면은 여기 곱하기 2 해주면은 2.5분의 10이고 0.25 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넣어준 거 쓰면 되겠죠. 0.25 몰이고 그리고 0.25 리터가 최종 돼야 되는 거니까 몇 몰농도? 1몰농도라는 걸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총망라해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킬 줄 아느냐. 그러니까 물켰을 때 뭐가 포인트다? 최종 몰수, 용질의 몰수가 그 섞기 전 몰수랑 똑같다. 그러니까 섞기 전후에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랑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는 좋은 예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몰농도까지 최종 몰농도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오늘 수업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7회차 수업 요약을 좀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몰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됐었죠. 우리가 했었던 건 0.1몰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었었는데 그 만드는 그 단계 4단계 이거 꼭 외워뒀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용질이 필요할지 계산해서 무게 재고 그걸 비커에다가 물에다 넣고 증류수 넣어서 섞고 그걸 깔때기 이용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데 넣을 때 그 비커를 씻은 물도 같이 넣어줘야지 그래야지 용질이 손실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그 부피 플라스크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표시선까지 물을 쫙 넣고 그 다음에 섞고 돌리고 해가지고 1리터짜리 0.1몰 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 있어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0.1몰 농도를 0.01몰 농도로 물키려면 어떻게 했었냐 라고 했었던 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첨가 전후에 용질의 몰수는 일정하다 라고 해서 그 물 넣기 전에 용질의 몰수는 물 넣은 다음에 몰농도는 같다 해주면 그랬을 때 필요한 용액의 리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그 구한 그 용액의 리터가 나오면 그 차이만큼 물을 넣어주면 됐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는 방법. 이거 꼭 숙지해둬야 된다라는 거. 그 뒤에 방법이 기니까 다시 반복은 안 할 텐데 여러 문제를 풀면서 그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는 방법은 확실히 숙지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이번 7회차는 문제를 좀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풀어보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그래서 요 방법을 꼭 숙지해 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제 꼭 풀어보세요. 풀이도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7회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